백전백승 천기대유 43회차 서일봉입니다. 오늘부터는 용띠생의 성격과 특성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자,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논어에 있는 구절 하나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차왈 삼인행 이오필유화사언 택기 선자이종지요 기불 선자이계지 니라나 무미타부. 저는 이 얘기를 어려서부터 들었던 얘기로 기억이 돼요. 또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있는 이야기예요. 공자께서 이르시기를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내 스승이 될 사람이 있나니 그한테서 좋은 점을 보고 배우고 또 좋지 못한 점은 거울 삼아서 고쳐야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제가 들었던 얘기 같아요. 우리가 세 사람이 가다 보면 그 중에는 스승이 있기도 하고 그 중에는 또 뭐예요? 버려야 될 점을 배울 수 있기도 하다라고 했어요. 하나는 나여요. 다른 두 사람하고 가다 보면 항상 우리는 얻을 게 있고 또 버려야 할 것을 배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 스승이다 하는 이야기죠. 세 사람 중에 하나는 자신이고 둘은 남이에요. 다만 자신이 자신의 잘잘못은 잘 모르지만 상대방과 자신을 비교 대조하다 보면 사람의 장단점이 환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장점은 본을 받고 단점은 그걸 거울 삼아서 자신의 잘못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스승이다. 세상에 우리는 보기에 따라서요, 스승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없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들 자기 마음에 들기를 바라요. 또 거꾸로 놓고 보면 내가 역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마음에 들 수도 없잖아요. 근데 바라기는 자기 마음에 들기를 바라요. 거기에서 우리는 마음속에서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바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다 하는 공의 이치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지도 말고 반대로 상대 뜻대로 뭐예요? 따라가려고 하지도 말아라 하는 이야기예요. 옆으로 가는 개가, 바다에 사는 개가 있잖아요. 개. 옆으로 간다 해서 배기 싫다고 해서 똑바로 걸으라고 아무리 훈련을 시켜놔도요, 똑바로 걷는 것 같지만 다급해지면 어떻게 돼요? 옆으로 쏙 도망가고 말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자기의 근기가 있어요. 자기의 보폭이 있습니다. 보폭이. 그래서 나보다 보폭이 큰 사람하고 같이 가려고 하면 내가 참 대간해요. 또 나보다 보폭이 작은 사람하고 같이 가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대간해요.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가고 뭐예요? 너는 너대로 가면 돼요. 목적지만 가면 되지요. 구태여 발 맞추어 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일부러 잘 보이려고 할 것도 없고 또 일부러 못 보이려고 할 것도 없어요. 나는 나대로 가는데 상대방이 나를 욕을 하면 욕을 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칭찬을 하면 칭찬을 하는 대로 받아들여야지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 보살들은 보면 그러대. 아이고 10년은 젊어 보여. 그럼 금세 눈꼬리가 그냥 착 올라가서 입이 이렇게 벌어져요. 아 정말 뭐가 10년은 젊어 보여요. 괜히 하는 이야기지. 뭐가 이뻐 보여. 거기서 거기지. 그러지 않아요? 난 누가 나한테 훌륭하다라고 해도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좀 이거는 스님이 좀 바꿔주세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딱 잊어버리고 말아요.
아, 네 마음대로 네가 네 가지고 네 얘기하는데 왜 그걸 내가 관여해? 그렇지 않아요? 좋다 그래도 소용이 없고 나쁘다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왜?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네가 내 인생 살아주냐? 나는 나대로 살지. 이런 거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전혀 뭐 요동이 잘 안 되죠. 좋은 게 없어요, 저는. 그렇다고 나쁜 것도 별로 없어요.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나는 세상에서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이해를 못해요. 며칠 전에 저희 집이 그전에 식구가 많았어요. 30명이 넘었어요. 제 이모님 댁도 이모부님 일찍 돌아가셔서 이모 형제들. 또 저희 할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님이 장손으로서 아버님 형제가 10남매예요. 그 형제들하고 외가댁이죠. 외가댁. 이모님 댁 6남매인데 저희 아버지가 다 키우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누이들 뭐 미장원도 만들어주고 동생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그래서 아버님이 늦게 결혼하셨어요. 그 나이에 28, 9이 돼서 결혼을 하셨으니까 늦게 결혼을 하셨어요. 우리 식구가 3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사촌 형들도 다 장가하고 뭐 저희 집에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 대련님 소리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도련님도 아니에요. 대련님, 대련님. 그래서 감히 누가 뭐 흙에 손에 흙이라도 묻을까봐 대련님, 대련님 하고 그렇게 제가 귀공자로 대접을 받고 어려서 컸어요. 그때 우리 누이가 사촌 누이죠. 미장원 하면서 나 빠마머리 만들어서 업고 다니고 안고 다니고 뭐 그랬는데 그 매형이 돌아가셨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제가 거기 갔다 왔는데 올해 연세가 85. 병자생 5 맞죠? 6인가요? 돌아가셨어요. 가서 보니까 누이들 몇 분 오셨던데 70대 중반 80대인데도 참 세월이 많이 변했구나. 아, 정정들 하세요. 제가 제일 어린데 그때는 내가 그 누이들 밑에서 애기였는데 애기. 응? 스님이니까 반말도 못하고 존댓말도 못하고 이렇게 은근히 존댓말하면서 올해 어떻게 됐지 그래서 몇 살이에요 그랬더니 배들 자꾸 웃더라고요. 요만했던 게 뭔 벌써 나이가 그렇게 먹은 자기네들 나이 먹은 건 생각 안 해요. 자기는 80, 뭐 70대 중반 이상 됐는데. 그러니까 옛날을 회상하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가질 수 있었는데 그래도 그 매형이 제 마음속에는 상당히 기둥으로 자리를 잡았던 분이시거든요. 그 누이도 어머님 모습이 많이 있고 굉장히 인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누나라기 하기보다는 어머니 같은 마음이 드는 누이인데 80이제 올해 하나인데 참 재행무상이다라고 하는 걸 제가 거기서 느꼈는데 제가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세상에 나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리 스님이라도 그렇지요. 뭐가 행복해요. 세상이 다 고통덩어리인데. 그중에 2분은 또 서울의 모 선원 거기 불교대학 출신들이에요. 내가 욕을 막 한참 했죠. 응? 어디 가서 뭐 불교대학 나왔다 소리 하지 말라고. 뭐 불자도 거기서는 가르치지 않는데 무슨 불교대학 나왔냐. 응?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고. 그래서 나는 신선의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일부러 꾸미는 게 아니라 봐봐. 내가 세상의 꿈이 책 보고 사는 게 꿈이었는데 책 보고 살지. 책 쓰고 살지. 뭐 밥 먹는 거 끼니 걱정 안 하지.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느냐 라고 했더니 자기네들은 인생이 찌들어서 이제는 뭐 재미도 하나도 없고 누님 눈 뜨고 계신 거 하나만 해도 재미있는 거예요. 나가 죽으면 고통도 못 느끼잖아. 살아있는 게 얼마나 행복인데 그 가치를 알고 있어야지. 응? 하면서 또 일장연설을 하고 왔어요. 매형이지만 아침 일찍 가가지고 한 1시간 정도 경해주고 그리고 왔는데 사람 삶이라는 게 참 너무 무상한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주변에 맨날 누구 돌아가셨다고 연락받기 바쁘게 생겼어요. 다 연세를 자셨는데. 그런데도 다 정정들 하세요. 요즘 분들 참 젊다 하는 거 새삼 느꼈어요. 제가 제일 어린데 거의 제일 어린데 제일 늙은 것 같아요. 마음이.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같더니 이게 저더니 이러고 말다툼들 하고 하는 거 보면 참 이렇게 보면 아, 참 웃게 다 부질없는 건데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건데 그게 모르면 어떻고 또 좀 잘 살면 어떻고 또 좀 못 살면 또 어때요? 조금 있으면 앞서가니 뒤서가니 저승으로 다 이사 가야 되는데 좋은 들 얼마나 좋고 나쁜 들 얼마나 나쁘겠어요. 그동안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다 버리고 뭐 해야 되겠다는 꿈 다 내려놓고 자식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다 탐욕심이에요. 그거 다 도둑놈 심보라고. 내 마음대로 세상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눈 뜨고 있는데 행복 느끼다 돌아가세요. 그런 얘기만 했는데 무상한 것 같아요. 우리 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여건과 환경을 즐거움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을 때의 행복이 그 속에 있어요. 우리는 마음속에 행복이 있는데 자꾸 마음 밖에 있는 거를 추구하는 걸 행복으로 여기니까 행복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자, 용띠생이에요. 용띠생은 우리가 오행으로 따져놓고 보면 토에 해당이 돼요. 좀 아래로 써야 되겠네요. 그죠? 토에. 토 가운데 인묘사 진축술미 나가니까 양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천간도 뭐하고 만나느냐 하면은 양과 만나요. 양과. 그래서 갑, 병, 무, 경, 임 이렇게 만나요. 갑진, 병진, 무진, 경진, 임진 이렇게 만나요. 양과 양이 만나니까 양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양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강해요. 또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반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용이 승천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보면 승천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옛날부터 전설에? 그죠? 용이 되려고 그러다 못하고 이무기가 돼서 물속으로 내려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용들은 사람 눈에 띄는 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그래서 물속에 잠겨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뭘 하든지 겉으로 잘 드러나잖아요. 그 반대로 승천하는 용 같으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기가 세요.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용띠들의 특색이 두 가지 행동이 극단적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사람은 똑같은데 물속에 잠겨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며칠씩 잠을 자거나 며칠씩 행방불명이 되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도 잘 지내요. 물속에 잠긴 거죠. 근데 한번 날아올라서 하기 시작하면요. 거칠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자기 뜻대로 해야 돼요. 이런 성격이 양면성이 다 있는 게 용들의 특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의 용들을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좌절하는 것도 무지하게 빠르고 한번 좌절하면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근데 좌절이 안 될 때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겁없이 움직이죠. 세상에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요.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두 가지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게 용이에요. 거기다가 양목을 띤 용이냐 양화를 띤 용이냐 양흑을 띤 용이냐 양금을 띤 용이냐 양수를 띤 용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성격이. 근데 과격성은 다 일괄적으로 있어요. 자, 용은 12지의 5위여요. 자축인묘 지인하니까 다섯 번째예요. 그런데 계절로 놓고 따져보면 어떻게 돼요? 1월이 인월이에요. 2월이 어떻게 돼요? 묘월이에요. 3월이 뭐예요? 진월이에요. 그러니까 용은 언제가 제일
활동하기가 좋은 시절이냐 하면 음력 3월이에요. 양력 4월이에요. 물이 따뜻해졌죠? 이때부터 용은 활기를 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용은 음력 3월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으로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활동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 무슨 시예요? 진시예요. 진시. 7시에서 9시. 그래서 용이 활동하기 시작하면 거침없이 활동하는 것이 이게 진에 해당이 돼요. 시간으로 보면 오전 7시에서 9시. 그리고 우리가 방향을 놓고 보면은요. 자, 추, 인, 묘, 진이란 말이에요. 사, 오, 미. 자, 자, 그러면 무슨 쪽에 해당이 되냐 하면 동동남을 가르쳐요. 동남. 그러니까 해가 떠가지고 막 어떻게 돼요? 남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때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창해요. 얼마나 활동력이 강하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2지 중에 용은 가공의 동물이에요. 만들어진 동물이에요. 12지 띠 가운데 실존하지 않는 동물은 뭐예요? 용뿐이 없어요. 인연이 좋은 동물로 생각을 했다. 그래서 얼굴은 말과 같이 길고, 용의 얼굴이 말과 같이 길죠. 또 몸은 뱀과 같이 생겼어요. 등은 81개의 비늘을 가지고 있는데 그 81개의 비늘이 뭘 뜻하는 걸까요? 주역의 구궁구수를 뜻해요. 구궁구수. 그래서 99, 81, 81쾌. 여러분들 장명학 할 때에 주역의 구궁구수로 해서 음양오행을 수리오행을 설정해요. 그래서 81수회까지 나가요. 이 81수가 주역의 구궁구수로 비롯이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승천하고 발전적이고 희망적인 숫자다라는 이야기예요. 981. 그 다음에 발은 또 닭이어요. 그리고 발톱이 있어요. 하늘을 날기도 하고 물속을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용이라는 것은 5만 가지의 장점은 뭐예요?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통조화가 많아요. 그래서 화를 내는 것 같다가도 웃기도 잘하고 웃는 것 같기도 하다가도 화도 잘 내고,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무슨 기운이 발발할지를 모르는 태생이에요. 자, 우리가 2020년으로 기준을 해요. 자, 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2020년으로 기준을 하면, 자, 갑진생으로 놓고 봐요. 갑진생은 몇 살이에요? 57세예요. 그 다음에 병진생은 45세예요. 그 다음에 무진생은 33세예요. 또 경진생은 21세예요. 또 81세예요. 또 임진생은 9살 69세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볼 때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기운으로 놓고 볼 때 어떻게 돼요? 57은 가을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가을의 기운이니까 운세가 괜찮다라고 봐요. 그럼 병진생은 어디에 해당이 돼요? 45세에 해당이 돼요. 한여름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때다. 그럼 무진생은 33세니까 어떻게 돼요? 봄에 해당이 돼요. 상당히 좋은 운세다. 활동력이 있고 뭔가 변화 변동이 많이 오는 때다. 자, 경진생은 뭐예요? 21살이에요. 81세예요. 그러면 봄에 접어 들어가요. 그럼 앞으로 굉장히 좋아지는 운세예요. 올해 4월부터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좋아지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임진생은 뭐예요? 9살, 69살 뭐예요? 겨울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해당이 돼서 안 좋은데 임진생은 9에 해당이 되니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 3년 동안 나빠지기 시작을 하는 기운이에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가만히 거꾸로를 놓고 생각해 봐요. 갑진생은 2, 3년 전에 뭐예요? 안 좋았어요. 지금 좋아진 상태예요. 병진생은 2, 3년 전에 좋았는데 지금 안 좋은 상태예요. 작년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무진생은 한 2, 3년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좋은 상태예요. 한 4년 전, 3, 4년 전 안 좋았어요. 그럼 경진생은 뭐예요? 한 2, 3년 엄청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좋아지기 시작해요. 임진생은 어떻게 돼요? 한동안은 괜찮은데 이제부터 뭐예요? 혹한기가 시작이 돼요. 금년 10월부터 2, 3년 동안 엄청 힘든 시기가 돼요. 이걸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또 여기에 부수적인 작용이 어떻게 따라오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또 월건마다 또 어떻게 작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나 보편적인 기운은 이렇게 흘러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용지생의 성격과 운세를 살펴보면 용지 사람은 담백해서 일에 대한 구애를 받지 않는 대인의 품격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다. 어떤 일을 닥쳐도 능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평상시에는 굉장히 게으르며, 자, 아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물속에 잠겨 있는 시기는 정말 꼼짝 안 해요. 이거는 침대대학 백수과에 있는 상태가 돼요.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서 TV를 보거나 잠자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요. 일단 일어서서 움직이게 되면 보통 이상의 열심성과 패기가 있다. 하려고 마음먹으면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이럴 때는 무엇을 해낼지 모를 정도의 무서운 파이터와 매력이 있는데 특히 예능, 스포츠, 종교 등 여러 방면으로 다양하고, 자, 아까 여러 가지 몸을 용 하나가 다 갖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양성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홈런왕 왕정치나 마릴린 먼로, 니체, 오펜하이머 등등 모두 용띠의 사람들이다. 그러나 용띠의 사람에게는 몽상가적인 경향도 없지는 않다. 몽상가적,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얘기예요. 또 그만큼 자기 일에 열중하고 있을 때는 열심히 해서 좋기는 한데 일단 막히면 지나치게 깨끗이 그 일에서 손을 떼어버리는 경우도 적지는 않다. 그러니까 극과 극을 치닫는 거죠. 이와 같은 열중과 포기에 두 가지 극 사이를 크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용띠의 특성이다. 그러므로 용띠의 사람은 틀에 박힌 셀러리맨으로 묶어두는 것은 다소 안타까움이 있다. 뭐냐? 자기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는 이러한 단점도 있지만 바꿔놓고 얘기해 보면은 묶여서 생활하는 것을 지극히 싫어한다는 얘기. 자유분방하게 생활을 해야지 어디 딱 묶여가지고 생활하는 건 힘들다. 그래서 뭐 남 밑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 자기 자유업을 자기 마음대로 출근했다, 자기 마음대로 퇴근했다, 자기 마음대로 능력을 발휘했다, 자기 마음대로 쉬었다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시키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야기예요. 더욱 자유롭고 분주하게 자기의 개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세계야말로 용띠의 태생에겐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보다 자기 업무가 훨씬 유리하다는 이야기예요. 남성이 파이터적인 것과 같이 여성 또한 활동적이기 때문에 여성의 작업 범위를 오버해서 혹은 표면으로 나타내는 경향이 강함으로 옛날에는 혼기를 놓친 일도 많이 있었다라고 한다. 경상도 가면요, 지금도 다소 그런 성향이 있어요. 범띠 아가씨하고 용띠 아가씨는 조금 드세서 꺼린다 이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띠들도 자기 일에 한번 미치다 보면 결혼을 뒷전으로 미루다가 결혼을 못하는 수도 있고요. 아니면 늦게 결혼하는 수도 있어요. 그만큼 자기 일에 열정적이 되다 보면 그렇게 되는 수도 있다. 또 적극성이 강하기 때문에 드세다 소리를 많이 들어요. 드세다 소리. 사실 그런 건 아닌데. 그러나 현대에서는 가정사의 한몫으로 여성이 맞벌이를 하며 훌륭히 성공하는 스타일의 사람 중에는 용띠의 사람이 적지 않다. 맞벌이를 하는 위의 사람들 가운데 용띠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용띠의 사람은 대단히 센 운수를 가지고 있다. 처음부터는 보편적으로 좋은 입장의 덕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35살을 전후해서 인생의 전환점이 온다 하는 이야기예요. 인생의 전환점이. 그러니까 쌍꺼풀 수술을 한다 어쩐다 이래도 이때 지나야 돼. 상당히 큰 영향의 장애가 온다. 이것을 초월한다면 승천의 위세로 성공기를 달릴 수 있는데
여기서 쓰러진다라고 하면 다시 일어나기가 힘들다. 용두사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극과 극을 달리는 운세이기 때문에 애정면에서는 무드에 약하고 화려한 연애를 하나 상대는 본인보다 제3자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냉정성을 갖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할 땐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다 옳은 줄 알아. 그러니까 제3자가 보는 눈으로 자기 자신의 냉철성을 키워나가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야기예요. 남녀가 모두 늦게 결혼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어요. 바쁜 가운데에도 자기의 현실적 위상을 바르게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한가한 가운데에서도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만족스러운 성취를 구상하는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에 우리는 갑자기 닥치는 위급한 상황을 대처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생겨나서 대처하려고 하다 보면 늦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미리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용띠생의 성격과 운세 두 번째인데, 자, 격렬하게 일어나서 일을 벌리거나 열고 쳐부수는 모양을 진이라고 한다. 격렬하게 일어나서 움직이고 또 열고 때려 부수고 하는 거, 활동적으로 나가고 하는 거, 이것을 진의 뜻이 담고 있는 뜻이라는 얘기예요. 진은 흔들림을 말하는 벼락, 진과 뜻이 같다. 벼락과 같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요동을 치면 벼락을 치는 것 같아요. 용이란 대지의 양기가 활발해지는 것, 곧 지상 모든 것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더욱 힘이 강해지는 것을 나타낸다. 하루의 시간으로 보면 아침 해가 빛을 더해지기 시작하는 오전 7시, 9시, 계절은 음력으로 춘3월, 방향은 동남동. 기가 분노해서 사물을 끊어버리는 용띠는 기질이 격렬해서 활동을 시작하면 후퇴할 줄을 모르게 되고 주위를 무시하고라도 자아를 관찰함으로 돌파력이나 결단력은 미덕이 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오만하고 성급해서 때로는 광란과 독설을 마다하지 않으므로 스스로의 절제가 요구가 된다. 광란성도 있고 또 욕설, 독설 이런 걸 강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용띠의 계절인 춘3월은 대지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수평선에는 신기루가 나타날 때이다. 그러니까 용띠들은 여성이라도 좀 다소곳하고 얌전하고 이러기가 조금 뭐예요? 힘이 드는 스타일이긴 해요. 그래서 드세다 소리를 억수로 많이 들어요. 아지랑이는 실체가 없는 것이므로 잡을 수가 없다. 따라서 옛날에 중국 사람들은 용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미지를 그대로 적용을 시켰다. 항상 모험이나 낭만을 동경하고 담백하고 사물에 구애받지 않는 대범한 성격의 사람이라고 여겼다. 더구나 오행에서의 용은 토성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토성이어요. 소띠와 마찬가지로 태어나면서부터 대중을 매료시키는 인간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다. 왜 대중의 인기를 독차지하는 매력을 가지고 있냐면 토성들이 보편적으로 그래요. 왜냐하면 춘하추동이 목화금수거든요. 목화금수, 춘하추동이거든요. 그러면 토는 뭐에 해당이 돼요?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중간,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중간,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중간이 흑토예요. 흑토. 그러니까 모든 것들과 어떻게 돼? 융화가 잘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상하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융화가 될 수 있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면이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또한 용은 사물의 중심이며 하늘로 오른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에게 맞추어 보면 회사나 조직, 단체 등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남 밑에 가서 일은 잘 못해요. 하면 우두머리로 하려고 그러죠. 용띠는 혼란과 파란 속에서 출세하는 운기름으로, 자, 용이 하늘로 승천하려면 물속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인내하고 지내야 될까요? 그러니까 혼란과 파란이 많은 생을 살아요. 그러다가 때를 만나서 승천하면 대성하는 거고 승천을 못하면 힘들게 파란이 많아요. 그래서 안정된 환경 속에서는 싹트기가 어렵다. 자, 성공하는 사람들이 안정된 삶 속에서 성공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격동을 많이 거친 사람일수록 성공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지요. 용은 창조하거나 파괴할 때 가장 적성에 맞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도 대단하고 창출하는 것도 대단하고 또 손을 놓고서는 빠부술 때도 또 1등으로 빠부순다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도 빨리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립되거나 안정을 저버리고 믿음을 잃는 경향이 있다. 왜요? 좋아하면 한없이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면 한없이 나빠하기 때문에 단칼에 끊어버리니까 원망도 많이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잘못되기 쉬우므로 늘 뉘우침이 필요하다. 반성이 늘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혹여 윗사람이나 주변의 은혜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거나 성공을 하게 되면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시샘이나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 통념이요 사람 마음의 흐름입니다. 그렇죠. 창조를 해놔서 창출을 해가지고 일어서기도 금방 일어서고 무너지기도 금방 무너지는데 일었으면 사람들이 그냥 줘요? 아니면 다들 시기하고 그럴까요? 시기한단 말이에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편성이 많아요. 남이 잘 되면 좋아하는 것보다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약점을 찾아내서 헐뜯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되게 많아요. 그러므로 지위가 올랐거나 성공을 거두었을 때일수록 언행을 조심하고 주위의 인심을 살펴야 한다. 만일에 그렇지 못하면 미국의 재난이나 화를 면하지 못해서 실패의 싹이 트기 마련이다. 평소에 그런 유대관계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안 좋은 일이 돌아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와 반대로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시리에 빠져 좌절해서는 아니 된다. 실패야말로 성공을 여는 밑판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해 있어요. 자, 세 번째 용띠의 성격. 용은 동양과 서양의 전설 속에 시공을 뛰어넘어서 같이 존재해 왔다는 것이 흥미롭다 그랬어요. 서양은 그렇진 않은데 동양권의 민간신앙이나 전설에서는 용을 매우 영험하고 상스러운 동물로 여겨왔다. 꿈에 만약에 용이라도 나타난다라고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풀이를 했고 태몽으로 용이 승천하는 꿈을 꾸었다면 그 자식은 큰 인물이 될 거라고 믿어왔다. 그렇지 않아요? 세간의 이야기에 의하면 용은 물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몸과 마음을 청결히 하고 돌을 닦은 후에 하늘로 승천한다고 한다. 그러나 용이 하늘로 승천하기 위해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래서 용띠들이 세상 물정을 잘 몰라요. 세상 물정을 사회생활을 별로 안 해보고 맨날 응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물정을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 잘못 뛰어들다 보면 꼭 당해요. 사기를 당하거나 재산을 날리거나.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용의 속성이 강한 사람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뛰어난 인내심을 갖춘 자기 충실형이다. 인내하고 참는 건 잘하는데 또 욱하면 또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리고 용 특유의 선량한 본성 때문에 세상 물정이 어두워서 거짓이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속는 일이 많다고 한다. 남이 거짓말로 얘기해도 진짜로 알아듣고요. 남이 진짜로 얘기해도 다 진짜로 알아듣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세상살이에 좀 아둔한 편이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아간다. 탐욕을 버리면 마음의 눈이 맑아진다 그랬어요. 명아죽으로 입을 달래고 비름나물로 창자를 채우는 사람 중에는 거울처럼 밝고 구슬처럼 맑은 사람이 많지만 비단 옷을 입고 기름진 고기 반찬을 먹는 사람 중에는 종이나 노예처럼 굽신거리는 것을 달게 여기는 사람이 많다. 굽신거리는 것을 달게 여긴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어느 누구에게나 3시, 9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3시, 9시. 용띠들은 그거 잘 못해요. 지조는 담백함으로 밝아지고 절개는 부귀를 쫓음으로 일게 된다. 부귀나 특권의 이득을 위해서는 마치 노예처럼 비굴하게 아첨하는 것이 일반 관례이고 그러지 않아요? 뭐 지나치게 아첨들 많이 하잖아요. 자기 자리 지키려고.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걸림없이 직언할 수 있는 양심대로 사는 것이니 마음의 탐욕을 버리해서 눈이 밝아지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사람 사는 방법이 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어떻게 됐든 용띠의 특성과 성격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용띠는 크게 그 2가지 성품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판단에서 자기가 옳다라고 하면 쉽게 굽히질 않는 장점 겸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비유삼아 말씀드렸는데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사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손바닥 비비거나 굽신거리거나 이러한 어떤 부귀를 누리는 것보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라리 뭐예요? 빈궁에도 양심적으로 떳떳하게 사는 게 낫다 하는 게 제 사고관이에요. 용띠의 성향도 저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백전백승 천기도요. 자, 14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해결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